은평구가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심리적 고충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센터와 주택이 은평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자체 가운데 이런 공간을 마련한 건 은평구가 유일합니다.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행이 최선입니다. 은평구가 추진한 쓰레기 다이어트 도전 사업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가구당 평균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보육시설에서 살다가 보호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들의 홀로 서기를 돕는 자립준비 청년청과 자립준비주택이 은평에 생겼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우군은 올해 1월 보육시설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퇴소 후 곧바로 법률회사에 취업했지만 6개월 만에 이직을 결심하고 지금은 자신이 자란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우군은 홀로 세상에 나와보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또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같이 상담하시는 선생님께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도 살짝 괜찮아지고 또 편안해지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자립준비 청년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돕는 자립준비 청년청이 은평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이런 공간을 만든 건 은평구가 유일합니다. 심리 상담과 멘토링, 경제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지난 9월 문을 연 이후 자립준비 청년 2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경제적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지금 심리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홀로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은평구는 자립준비 주택도 도입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혼자 사는 연습을 하는 집입니다. 아이들은 일정 기간 자립준비 주택에 머물면서 청소와 세탁, 세금 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마련된 배경엔 보호종료 아동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게 대안을 제시한 지역방송이 있었습니다. 은평구에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선 서울시 입양도원이 개정을 해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예산까지 확보하는.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정책이 공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선 체계적인 지원책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간에서 다양한 교육 경험들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망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지원하시는 분이나 또 자립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내용들의 사안이 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은평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은 500여 명.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3배에서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행이 최선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SUV 차량이 도로 위에서 빙글 돌며 미끄러집니다. 사람을 칠 뻔했던 아찔한 상황.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앞에 있던 탱크로리를 들이받고 맙니다.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진 차들. 당시 도로엔 블랙아이스가 깔려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영월에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틈새에 있던 비나 눈이 얼어붙어 생긴 얼음막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땅의 열을 받지 않는 교량 고가도로나 햇빛이 들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 색과 같아 눈으론 식별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행 중엔 피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 밟았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최대 4배가량 높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사고는 총 140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262명에 달합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서행이 최선입니다. 평상시 운전하실 때 급제동이나 급격한 조작을 좀 피하시고 규정속도 준수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땐 급하게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은평구가 추진한 쓰레기 다이어트 도전 사업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가구당 평균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의 정윤희 추진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쓰레기 감량 사실 마음먹은 것만큼 실천이 쉽지 않은데요. 이걸 실천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회용 사용 줄이기가 가장 이제 먼저이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리배출을 좋은 제품으로 이제 구매하는 거. 예를 들면은 조금 분리배출하기가 까다롭고 어렵고 이제 귀찮아지는 거라서 좀 제품을 사실 때 분리하기 좋게 좋은 걸로 쉽게 분리배출하기 좋은 걸로 그냥 사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그냥 과포장지는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장바구니 갖고 다니면 그만큼 비닐을 좀 덜 세게 되니까 쓰레기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주민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세척을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분리배출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쓰레기가 이제 줄여지겠죠. 그렇다면은 모든 제품을 일단 비우고 내용물을 좀 비우고 그다음에 라벨하고 그 본 제품하고 좀 분리 좀 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페트는 페트, 병은 병 그렇게 분리배출을 해주면 아무래도 쓰레기 다이어트가 되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네, 참여한 가구당 쓰레기 배출량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인데 참여한 주민들께서 쓰레기 감량 실천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들 하시는가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귀찮은 것도 있고 첫째로는 좀 제품 하나하나에 재질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게 있어서 조금 구매하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단일 제품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샴푸 뚜껑 같은 경우는 펌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펌프에 스프링이 있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레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체는 이제 저희가 세척해서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그러니 이제 샴푸 같은 경우도 뭐 주방 세제도 그렇고 펌프 재질보다는 조금 이렇게 짜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구매했으면 좋겠고 샴푸 같은 경우는 빨래 돌릴 때 넣으시면은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린스는 섬유유연제 대신에 그것도 넣고 돌리시면은 그 통 자체가 세척이 돼요라고 이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 요령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요령을 몰라서 세척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쓰레기로 내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그분들이 쓰레기로 내놓으면 차라리 이게 분리배출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거를 분리배출로 내놓는다면 그건 결국에는 분리배출 확률은 높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리배출의 그 양은 저희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분리배출 비율이 높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막상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몇 프로 안 된다. 그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조금 전 전해주신 것처럼 이제 요령을 모르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부 주민들만 지금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감량이 어렵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지구를 저희 집 마당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주민들이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집 마당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편한 만큼 피해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공감한다면 그 누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의 성가심을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귀찮아서 하는 거 우리보다 못 사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런 거 어려움을 더 겪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지구가 하나인 것만큼 같이 공존하면서 이 어려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생활에 전복해서 귀찮더라도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은 분들께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단 정윤희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